안녕하세요. 좋은 땅과 좋은 정보를 드리는 꿀땅입니다. 오늘은 안성시에서 최근에 발표한 양복지구 택지 개발 소식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택지 개발되는 곳 주변으로 투자할 때 어떤 시점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지리적인 특징입니다.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안성맞춤 IC에서 38번 국도를 통해 동쪽으로 1.6km 떨어져 있고, 그 아래쪽으로는 지금 현재 안성맞춤 종합운동장 시설이 있습니다. 여기 안에는 축구장도 있고요, 수영장도 있고요, 국제정구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 체육관도 있고, 그 옆으로는 안성맞춤 축구장이 또 두 군데나 있고요, 안성맞춤 야구장도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도 여기서 많은 축구 행사들도 많이 하고 있고 시대회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만큼 이용객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이 종합운동장 쪽으로는 이렇게 현재 홍익 아파트가 있는데, 이 홍익 아파트가 옛날에 지어진 아파트지만 이 아파트 하나로는 체육관을 모두 다 쓰기에는 너무 이용객이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안성 시내에 있는 분들이 여기까지 와서 이용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분들 말고도 이렇게 지금 이쪽에 아파트가 생길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야기가 아무래도 양북지구 개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신 일반 산업단지도 바로 가까이에 붙어 있기 때문에 2km 이내에 산업단지와 그리고 이렇게 주거시설이 붙어 있는 곳은 직장과 주거의 거리가 가까워서 택지 개발에 아무래도 다른 택지보다는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24년 말에 개통 예정인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에서도 안성맞춤 IC를 통해서 서울까지 40분 만에 도달할 수 있는 최적의 택지로 손에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이유는 이렇게 기존의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서울에서 안성까지 왔다 갔다 하는 인원이나 또는 이렇게 중부고속도로를 타고 내려오는 인원들의 그 도로 교통 상황이 크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안성시 중간을 통과하는 고속도로가 아니라 안성시와 평택 사이로 내려오는 경부고속도로, 그리고 안성과 제천 쪽으로 중간을 내려오는 이 중부고속도로의 위치가 안성시 입장에서는 매우 애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갈아타서 평택 제천고속도로를 갈아타서 남안성 IC 쪽으로 통해 들어오기 때문에 안성시 입장에서는 30분 정도 더 소요되는 시간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가 용인을 통해서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안성맞춤 IC에서, 그리고 그 전에도 다른 IC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안성 시내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안성맞춤 IC가 아무래도 최적의 IC로서 많이 활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에 발표된 양복지구 택지 개발은 이 주변으로 원형지를 매입을 하셨던 분들이나 향후 매입을 하실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금광저수지가 있습니다. 맛있는 카페나 식당으로 질비하게 있고요. 그리고 그 주변으로 이렇게 안성 베네스트 골프장이 있기 때문에 골프장 이용객들에게도 아주 좋은 곳으로 유명하고요. 베네스트 말고도 이렇게 철룡 CC나 아난티나 또는 이제 윈체스트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는 이 금광저수지가 훌륭한 먹거리와 볼거리로 이제 자리매김하는 곳이었는데, 이 곳 바로 위에 양복 택지가 이제 생겨나는 곳입니다. 아무래도 서울에서 골프를 치러 내려오신 분들에게는 이 안성맞춤 IC에 대한 좋은 호재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택지 구성입니다. 먼저 택지 구성을 보시려면은 안성시청을 들어가 보시면은 택지 구성 요소를 저희가 검색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시청에 들어가서 검색에 곳이라고만 검색해놔도 알 수가 있습니다. 게시판에 양복지구라고 검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게시글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등록일 가장 먼저 했던 5월 3일로 보겠습니다. 전략 환경 영향평가 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개를 공고했고요. 안성 양복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아닙니다. 보겠습니다. 안성시 공고입니다. 전략 환경 영향평가 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 공개 공고. 보기면 양복리 산 20번지 1원이네요. 계획명은 아까 말씀드렸던 개발계획 수립이고요. 위치는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복리 한 20번지 1원입니다. 규모는 49만 5,934 제곱미터고요. 거의 50만 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평수로는 15만 평 정도 되겠습니다. 시행자는 양복지구 도시개발사업추진위원회고요. 사업기간은 실시계획 인가일이 2026년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이제 환지 처분일까지가 28년도까지 총 2년을 주네요. 환지 처분이라는 거는 거기 해당 토지의 지주들이 각자 뭐 개인도 있을 수 있고 뭐 아니면은 뭐 종중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법인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기존에 가지고 있던 토지주들에게 이 땅을 단순하게 그냥 금액으로 이제 수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땅으로 바꿔주겠다.
그러면 그 다른 땅이 어떤 것이냐? 그건 또 다른 그림으로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공개 기간을 올해 5월 달에 이제 공개를 했었고요.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토지 이용 계획도를 좀 먼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주거 용지, 상업 용지, 그리고 도시 기반 시설 용지로 이렇게 세 분류로 나뉘어서 총 5,268세대, 계획의 인구는 한 12,639명으로 이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단독주택에도 38세대, 그리고 주상복합에 431세대까지 해서 계획 세대가 5,737세대고 계획 인구는 13,764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택지입니다. 그래서 택지를 다시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택지를 자세하게 보게 되면은 이렇게 공동주택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여기 네 번째, 그리고 위로 보면 되게 다섯 번째. 공공택지는 분양을 공고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만간 뭐 어디 건설사가 이제 결정됐다면은 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아파트 브랜드라면은 뭐 자이, 뭐 호반 그런 아파트들이 이렇게 쭉 들어올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됩니다. 여기로 보시면은 이 도로가 이게 38번 국도고요. 이 우측이 안성 종합운동장 체육시설 이제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이쪽 방향이 안성 맞춤 IC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38번 국도를 통해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또 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여기에 있는 이 빨간 부분이 바로 상업용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상업지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주상복합으로 해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오피스텔 또는 아파텔 해서 주상복합으로 해서 지상 1, 2, 3층 정도는 상가가 들어오고 이제 4층 정도 높이에서부터 49층까지 이렇게 주상복합을 요즘은 짓는 게 이제 대세더라고요. 그래서 2개 동 내지 뭐 많게는 4개 동 짓는데 이 면적 봐서는 아무래도 2개 동 정도 짓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앞에 광장이 있고 이렇게 택지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상업용지로 9개고 주차장 용지까지 해서 총 10필지로 이렇게 분양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분양 예상은 아마 여기에 택지를 사신 분들이 이렇게 2,600제곱미터 정도, 750평 정도 되는 면적의 일반 상업지 건물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구성 비율은 4%네요. 상가 비중이 적절하게 2%, 3%, 4% 내지 정도로 구성하게 됐을 때 상가 공실률도 적어지고 그러면 공실이 없는 그런 상가 비중으로 되게 됐을 때는 상가에 대해서 투자한 사람들에 대한 수익률이 올라가게 되고 그 수익이 높아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 아파트 택지 지구가 되게 인기 있는 택지로 이제 조성이 되기 때문에 향후에 아파트 투자하신 분들도 이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 택지는 상업용지가 몇 프로 정도 되는 건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 이것도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죠. 이 공용택지 이 중앙에 학교를 배치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상업시설이다 보니까 아이들한테는 조금 유해한 시설들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상가에선 조금 떨어져 있는 위치에 학교가 있으면 좋은데요. 어떻게 보면 딱 이렇게 주택들 가운데에 정확하게 학교가 있는 것이 공평하지 않을까라고 했을 때 조금 더 가까운 동이나 조금 더 가까운 공동주택 이 아파트가 조금 더 유리하긴 하겠죠. 이렇게 학교 위치도 알아보시고 그리고 아이들은 학교에 보내기 편하고 반대로 또 상업 지구를 또 이용하기도 편하기도 하고 그렇다 해서 너무 가까이 있으면 또 소음 때문에 시끄러울 수 있으니 적당한 위치인 이렇게 1번이나 3번, 2번에 이쪽 끝동에 있는 게 아무래도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를 투자하시려는 분들에게는 이런 점들까지 좀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는 도로를 이용하기에 정문이 어디인지 그리고 후문 쪽이 어디인지도 잘 알아보셔서 투자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토지 이용 계획을 봤고요. 정확하게 그 자세한 그 토지 이용 계획에 따른 주택 계획이랑 그 면적, 뭐 세대수는 문서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건축 배치 계획안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이 가까운 쪽, 이렇게 학교가 가까운 동이 아무래도 인기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가운데 쪽에 근린공원이 좀 크게 만들어지고 아무래도 근린공원과 체육시설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쪽도 인기가 있을 수 있고요. 가운데에 단독주택, 이렇게 주거 전용 상가주택이 있을 수 있고요. 이렇게 주차장 용지와 그리고 일반 상업시설들이 이렇게 들어올 것으로 다들 예측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2동 정도 올라올 수 있게끔 건축 배치 계획안에 다 나와 있습니다. 계획지구 위치도도 이렇게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셨네요. 고속도로가 이렇게 가운데로 지나가야 되는데 그거는 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지금 이렇게 안성종합버스터미널이 여기에 위치해 있고 38국도 따라서 이렇게 쭉 올라갈 수 있는 여기까지 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안성시청이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 이렇게 금강호수가 있는 것까지 표시가 되어 있네요. 아무래도 이 계획안을 처음 보신 분들에게는 이제 이런 기본 방향과 그리고 토지 이용 구상 같은 것들도 이렇게 친절하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까 상업시설 쪽으로 이제 랜드마크로 하고, 그리고 자족시설이라 해서 여기 안에 학교, 주거까지 다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통행을 어디 쪽으로 할지에 대해서도 이게 다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그린 네트워크라고 해서 아까 근린공원이 이렇게 길게 있던 거를 볼 수 있던 것처럼 이렇게 잘 만들어놨네요. 이렇게 위아래로 통행도 가능하고 좌우로도 통행이 가능해서, 뒤쪽에는 청량산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뒤쪽으로는 산, 앞쪽으로는 도로가 잘 만들어져 있는 도시라서 양복지구 택지가 조성이 된다 하면은 아무래도 인기가 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초에 대안은 이렇게 1안, 2안, 3안에 대안이 있었는데 입지 및 토지 이용에 따라서 조금 방향이 다릅니다. 이렇게 공공기관이나 학교의 면적, 크기,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단독주택에 대한 필지들이 좀 적게 구성되고 좀 적당하게 구성되고 이렇게 모양이 좀 다르게 구성되고, 여기 아래쪽도 보시면은 상가 입지가 조금 좁습니다. 여기도 이 정도 되어 있고 여기는 좀 이렇게 많이 있네요. 그리고 여기는 중간에 이렇게 돌 수 있게끔, 이렇게 회차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는데 여기는 크게 회차하게끔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로 연결도 여기는 지금 안 되어 있었는데 이쪽으로 보시면 도로 연결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가져가겠다라고 한 이 대안 3안을 선정안에 이렇게 이유를 적어놨습니다. 서측에서 동측으로 공원을 배치, 서측에서 동측으로 공원을 가로로 배치를 했다 해서 주변 산림, 청량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뒤쪽에 있는 이 산이 바로 청량산입니다. 청량산과의 녹지축 연결을 도모하고, 그러니까 좀 자연적인 그런 그 주변 자연을 이용을 잘 해서 이 택지를 자연 친화적으로 만들겠다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측 순환도로 계획을 배제하여 사면을 발생되는 것을 최소화시켰다. 그 다음에 부지정지 토량의 발생이 최소화. 이 아래측에 있는 모든 말들이 다 좀 자연 친화적으로 만들고 로스율을 좀 줄였다. 그 로스율이 줄여진 게 바로 이 대안 3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끔씩 여러분들께서 택지 조성하는데 시간이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뭐 어떠는 고시 공고가 나왔는데 왜 뜸을 들이듯이 이렇게 오래 걸리냐 라고들 이제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사실 이제 모든 택지들이 발표가 났다 해서 바로바로 공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황 조사 범위 및 방법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주변의 현황을 조사를 해야 됩니다. 생물적으로 뭐 보존이 되는 건지, 주변에 환경적으로 이 사업을 했을 때 큰 피해가 없을지, 그러니까 피해 방지가 얼마큼 되는지에 대해서 그런 거 있죠. 아파트가 만들어지는데 그냥 아파트가 뚝딱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사를 하면서 생기는 분진이나 또는 진동이나 이런 소음이나 이런 걸 통해서 주변에 자연 경관이 뭐 무너지거나 피해를 입거나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보는 것들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그래서 뭐 자연환경 보존적으로 봤을 때 입지 타당성이 맞는지, 생활환경 안정성에 대해서도, 또는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이게 조화가 이루어지는지, 이렇게 많은 영향 평가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조사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다 보니까 뭐 이렇게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오래 걸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평가 항목들이 정말 다양한데 이런 것들 자세하게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 의견 수렴입니다. 기존에 거기에 거주하고 있던 또는 그 땅을 소유하고 있던 그런 주민들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보고 여기를 이렇게 개발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주민 공람을 통해서 수용 또는 이제 환지 처분을 통해서 이주자들에게 여기 원래 기존에 땅이 있었는데 아파트가 들어와야 되는 땅이기 때문에, 또는 공원이 들어와야 되는 땅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 한 번에 합쳐놓고 여기에다가 정리해서 살기 좋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환지의 기본적으로 이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양복지구 택지 사업이 조성되는 데에서 제가 조사를 해보다 보니까 이게 과연 얼만큼 메리트가 있고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지 않을까라고 제가 조사를 하려다 보니까 정말 재밌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양복지구가 이쪽에 있다 하면은 고속도로를 타고 올라가면서 여기에는 용인 원산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 산업단지가 있고요. 이 좌측으로 쭉 따라서 오면은 이쪽에는 남사 이동 삼성 반도체 클러스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으로는 동탄이 있고 그 아래쪽에는 평택 삼성 반도체가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크게 L자형 반도체 클러스터를 쭉 보면서 이 양복지구의 영향이 또 어떻게 올까, 또는 양복지구와 비슷한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제가 의문점을 가지게 되면서 경기 남부권에 있는 양복지구와 비슷한 규모의 택지들을 조사해봤습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조사하냐면 네이버에 택지 개발 사업 조회를 검색해 보시고 경기 부동산 포털에 지도 서비스 택지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요거를 눌러보시면 경기도 전체적으로 모든 택지 개발 사업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가장 궁금했던 경기 남부권으로 가겠습니다. 먼저 사업지구 경계의 범례를 보시면은 지구 지정된 것도 있고요. 개발 계획이 있고요. 실시 계획이 있고요. 부분 준공, 준공이 있습니다. 이렇게 회색 처리된 것들은 다 끝난 거고요. 부분적으로 하고 있다. 준공이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은 이렇게 노란색으로, 그리고 파란색은 실시 계획이 승인되고 진행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양북지구는 이렇게 안성맞춤 IC 우측에 있는 이 지점이고요. 이 아래에 이렇게 안성종합운동장이 있네요. 여기는 아직 고시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이 근처에 있는 가장 비슷하게 안성 아양지구 택지개발 사업이 있네요. 원래 안성 아양지구가 여기까지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좌측까지도 안성 아양지구로 원래는 편승이 됐다가 너무 크다 보니까 사업에 무리를 이제 빚을 것 같아서 이거를 착수를 안 하고 이렇게 절반 정도로만 줄여서 했던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여기 펼쳐보시면은 이렇게 이 택지 개발에 대한 일반 정보가 다 떠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2005년 12월 30일에 시작을 해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총 15년이 걸린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면적은 84만 7천 제곱미터면 한 25만 평으로 저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 인구수는 16,558명이고요. 세대수는 6,638호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양북지구는 면적은 약 50만 제곱미터 정도 되고 세대수는 5,737세대, 계획 인구수는 13,762명입니다. 아양지구는 84만 7천 제곱미터에서 세대수는 6,638 세대인데 양북지구는 30만 제곱미터가 더 적은데도 불구하고 5,737세대, 거의 6,000세대가 가깝죠. 그런 거에 비해서는 양북지구가 같은 면적 대비 더 많은 세대를 이제 모집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아양지구를 제가 비교해 가면서 아양지구의 그 성공 가능성, 그리고 시세, 그리고 이 아양지구가 개발되면서 예를 들어 여기 도기동 쪽에 원래 농업진흥구역이었다가 농업보호구역으로 바뀌면서 이 토지를 가지고 있던 지주들에게 호재거리로, 그리고 이렇게 경제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게끔 만들었던 그런 호재가 바로 이 안성 아양지구인데, 이런 것처럼 안성 아양지구가 개발되면서 여기 동시에 이렇게 양북지구도 어떤 호재가 있을 수 있을까? 그럼 같은 비슷한 사례가 어떤 거 있을까? 라고 제가 택지 개발 사업 조회를 통해서 다른 것도 같이 알아봤습니다. 먼저 경기 남부권에 있는 경기도 화성, 평택, 안성, 용인을 기준으로 IC가 근처에 있어 교통망이 좋으며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하에서 조성된 택지들을 조사해봤습니다. 조사하면서 정말 재밌는 걸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로, 자,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지금 화성 비봉입니다. 여기 비봉 택지고요. 비봉 택지 옆에 바로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 비봉 톨게이트가 있습니다. 비봉 IC를 통해서 위로 올라가면 이게 서해안 고속도로인데,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서울 쪽으로 올라갈 수 있고요. 아래로 내려가면은 화성 남양이나 향남 쪽으로 내려가면서 평택까지 이어지는 거죠. 이렇게 비봉은 86만 제곱미터 정도 되고 계획 인구수는 16,000명, 그리고 건설 호수는 7,000세대입니다. 7,000세대인 것 비해서 16,000명이면 좀 적죠.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또 비슷한 곳이 바로 화성 어천입니다. 어천은 이렇게 어천역 수인 분당선과 그리고 어천 KTX역이 설 예정입니다. 어천은 면적은 74만 제곱미터, 그리고 계획 인구수는 9,770명이고요. 4,138세대로 이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성 아양지구 다시 설명드리면은 84만 7,839 제곱미터고 계획 인구수는 16,558명, 6,638세대로 계획되었습니다. 안성 공도입니다. 안성 공도는 47만 8천 제곱미터고 인구수는 9,393명, 3,131세대입니다. 조금 더 확장돼서 이 뒤쪽과 옆쪽으로 용두지구까지 개발돼서 이 크게는 안성 공도는 더 컸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만 개발됐던 기록이 있습니다. 다음은 평택 안중입니다. 평택 안중은 94만 2,938제곱미터고 계획 인구수는 33만 352명, 그리고 8,338세대수입니다. 평택 안중도 이 앞쪽으로 안중역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평택 안중역은 서해선 복선철 예정으로 안중, 향남역, 화성시청역, 이렇게 송산역, 국제테마파크역, 초지역으로 연결되는 서해선 복선철입니다. 다음은 평택 현촌지구입니다. 현촌지구는 경부선과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이 경부선의 명칭은 안성 IC입니다. 안성 IC와 가깝고, 이 안성 IC는 아까 말씀드렸던 공도와도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이렇게 공도와 현촌지구 사이에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면서 안성 IC를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지리적으로 유리한 지구로 유명하죠. 그리고 한 2년 정도 전에 준공된 스타필드까지 이용할 수 있다라는 가장 큰 메리트로서 작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도 근처로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순두지구가 1지구, 2지구, 3지구가 개발될 정도로 계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평택 현천지구는 57만 5천 제곱미터, 그리고 8,400명, 3,000세대입니다. 생각보다 좀 작은 면적이지만 괜찮은 인구수로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용인입니다. 용인은 남부 쪽으로 개발된 택지지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과거에 IC나 막 개발하는 곳에서 비슷한 규모의 용인을 검색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용인 신갈 택지입니다. 41만 2천 제곱미터, 그리고 계획 인구수는 10,000명입니다. 11,000명 가까이 되고요. 건설 호수는 세대수는 3,533세대입니다. 그 밑에 기흥 구갈 두 번째입니다. 64만 5,325 제곱미터고 계획 인구수는 12,576명, 그리고 3,399세대입니다. 이렇게 신갈 IC를 통해서 또 이용하기 편하고 주변 인프라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개발이 잘 되었습니다. 이렇게 8군데 지리적인 특성도 비슷하고 인프라도 비슷한 곳들로 제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정말 신기하게 봤던 것들이 무엇이냐면, 과연 이렇게 택지로 발표가 나고 그렇다면 언제 개발이 완료가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거에 대한 정답은 사실은 없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데이터로 저희가 유출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제가 표로 미리 안내를 해드릴 텐데, 아까 제가 클릭을 할 때마다 왼쪽에 보시면 지구 지정일, 그리고 개발 계획 승인일, 실시 계획 승인일, 사업 완료일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아양지구도 2005년 12월 30일 날에 지구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3년 뒤에 개발 계획 승인이 그때 떨어졌고, 3년이 또 지난 2011년도에 실시 계획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실시 계획 승인이라는 거는 실제로 여기에 착공계를 내고 그때부터 공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택지들이 완료가 됐을 때 그때 사업 완료일로 찍는데, 그게 바로 2020년 12월 31일 날에 아양지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셨을 때 실시 계획이 승인이 되고 나서부터 9년이 걸린 사업이 바로 아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보시고 나서 이 택지는 이 정도 걸렸구나 라는 데이터를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옛날에 지구 지정이 된 것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사업이 아직 완료되지 않는 택지까지 제가 다양하게 조사를 해봤습니다. 봤을 때 각 지자체별로,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약간의 공통점을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2000년대 전에 지구가 지정되고 개발이 완료됐던 곳들은 실시 계획 승인부터 사업 완료까지 4에서 5년 정도 이내에 모든 것들이 완료가 됐습니다. 되게 빠른 시간 안에 사업이 그만큼 빠르게 완료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2010년도가 넘어가면서 실시 계획이 승인이 나기 시작하면은 사업 완료까지 10년 가까이 걸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것들을 경험 삼아서 오셨던 분들은 아파트 지어지는 택지지구들은 못해도 10년 걸린다, 땅을 사면 10년 이상은 봐야 한다 라는 이야기가 아무래도 여기서 온 것 같습니다. 지구 지정은 예전에 났고 개발 계획도 났다. 아마 여기까지는 공고문을 보고 소문에 소문을 타서 거기 개발된대, 거기 아파트 지어진대, 그쪽에 상가 생긴대 라는 택지가 생겨난다는 얘긴 들었겠지만, 2년에서 3년 정도 아무 이야기 없다가 실시 계획이 떨어지자마자 그때서 착공이 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소문에서 샀다가 1년, 2년 정도 지나서 아무 일도 없다 보니 기다리는 마음이 조급해서 그 사이에 빠른 시간 안에 다시 땅을 매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 근처에 땅을 사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10년에서 15년 정도 바라보고 진행했던 사람들은 착공이 나고 나면 이제서야 착공이 진행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투자에 대한 기간을 좀 더 길게 잡았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투자라는 거는 어느 정도 내가 조사를 해놓고 진행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공고가 났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내가 지금 들어가도 괜찮은 가격인지 아닌지 잘 분석을 하신 다음에 들어가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구 지정이 되고 나서 사신 분들보단 실시 계획이 떨어지고 나서 땅을 매수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짧은 기간 안에 대폭 상승하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려드렸던 경기도 부동산 포털의 택지 개발 사업 조회를 이용하시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택지들이 개발되면서 주변의 땅값들이 어떻게 변했으며, 그리고 그 해당 택지는 언제 실시 계획 승인이 떨어졌고 사업이 완료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주변에 대해서 공통점을 찾다 보면 아무래도 양복지구가 어떻게 성공이 될지, 언제 성공이 될지, 내가 주변에 땅을 사도 되는지 아니면 지금 내가 샀다면 팔아야 할지, 이것에 대해서 기준이 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안성시에 발표된 양복지구 택지 개발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이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어떻게 토지를 투자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재밌게 접근해봤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